부모님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시작할 때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세요. 난 영재를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전 그리고 나왔어요. 네. 영재 프로그램들 너무 많이들 보시고 애가 1, 2, 3, 4 잘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수학을 좀 잘하지 않을까? 손가락을 쓰는 거를 딱 넘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나? 어려운 연산 개념을 쉽게 배우는 법. 첫 번째, 뭔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제 점점 더 전문가 특강 이 코너에 대한 관심과 또 기대가 높아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수학 선생님은 아니신데요. 수학 선생님만큼이나 수학 외길 파 오신 특히 어머님보다는 초등학생들이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오신 분야 전문가님을 모셨고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10년 동안 현재 약 2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풀고 있는 연산 문제집 1% 연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용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제집인데 문제집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죠? 저희는 이제 온라인 연산 문제집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다운받으셔서 연산 문제집처럼 연산 문제를 재미나게 풀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새 어플 뚝딱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어쩌다가 10년 동안 만들게 되셨는지. 사실 어플이 뚜딱뚜딱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개념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아이들에 맞춰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이제 연산 어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네. 초기에는 저희가 어플이 아니라 PC 버전이랑 책을 준비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맞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어플 형태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요즘 이제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플 형태로 개발을 하셨는데 어플인데 왜 하필 연산이죠? 연산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 연산 학습 시키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시거든요. 진짜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이 연산이라는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필수죠. 필수인데 왜 이렇게 아이들을 어렵게 하고 부모님과 사이를 멀게 하고 네.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오늘도 아이에게 욕을 했어요 이런 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배웠던 기술들 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문제들을 잘 만들면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접근이 저희가 이제 연산을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이니까 제가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전자기기로 수학 문제를 푼다고? 이런 쉽지 않죠. 네, 이런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지금 부모님들도 많이 그런 거부감 갖고 그렇죠. 있으시죠. 그리고 오해죠, 일종의.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생활 패턴 자체가 사실 부모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패턴이 많이들 아시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단은 카톡이랑 게임을 먼저 하게 되고 좀 지겨울 때 이제 유튜브 보게 되고 공부마저도 핸드폰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부모님이어도 핸드폰을 뺏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만이라도 네, 스마트 공부할 기기를, 때만이라도 조금은 멀리. 좀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아이들의 생활 패턴, 환경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장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멀리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 기기를 학습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단순히 클릭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직접 옆에 연습장을 가지고 아이가 직접 연산 문제집을 풀어보고 정답을 입력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종이 학습지하고 크게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르진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봤을 때 기존의 종이 학습지는 이 페이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물체가 나온다거나 수를 표현해 준다거나 색칠에 대해서 강조를 해줄 수가 없는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로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색깔 아니면 물체 그리고 커지고 작아지고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어플리케이션과 기존의 유튜브 학습이 아닌 다른 부분을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네.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기존의 뭐 학습지라던가 연산 문제집의 그런 단조로운 구성에 너무 지겨웠고 힘들었던 애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을 구원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시작할 때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세요. 난 영재를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전 그리고 나왔어요. 네. 영재 프로그램들 너무 많이들 보시고 애가 1, 2, 3, 4 잘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수학을 좀 잘하지 않을까? 실제로 해보면은 손가락을 쓰는 거를 딱 넘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이미 부모님의 시선에서 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네. 너 이거 왜 바다 올림도 못해? 바다 내림 왜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아이 스스로 아이 시선에서 좀 연산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하는 부분이랑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아이 시선에서, 아이 눈높이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맞습니다.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손가락으로 몇 번 하다가 애가 손가락 없이 2 더하기 3을 맞추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모든 구체물들을 치운 상태에서 추상적인 사고를 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맞아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될 건데.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 맨 처음에는 손가락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구체와 숫자가 같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과정 없이 한 번에 숫자로만 배우는 경우가 연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머릿속에서 암산만 하게 맞습니다. 만드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천천히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네.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배우는데 네. 부모님들이 맨 처음에 연산을 가르치게 되면은 조금 더 속도를 내시길 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계가 팍팍 올라가길 바라세요. 네. 그리고 또 듣거든요. 옆집 아이는 바다 올림을 한다. 아, 그 난리 나죠. 난리 나요. 옆집에 구구단 외우면 난리 나잖아요. 구구단이 정말 많이 생겨요. 사실 구구단이 2학년 때 배우는데 네. 많은 부모님들이 구구단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그리고 때문에 실제 우리 애가 학교 안 들어갔는데 구구단 떼면 설레요. 심쿵해요. 아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분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만들었고 네. 사실은 아이의 학습 수준이나 아이의 이해력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부모님들의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의 연산 방법이나 학습을 좀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를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많이 좀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다 이제 기존에 저도 뭐 시중의 문제집을 많이 활용을 해봤지만 빠르게 풀면 잘하는 거다. 맞아요. 예, 그 속도에 대한 압박감. 네, 강박 같은 게 있어서 더구나 거기 몇 분 몇 초 걸렸나 쓰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너무 무섭지 않나요?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의 성향에 맞게 좀 해보면 제일 좋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확도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속도만 빨라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는 정확도보다 조금 더 중요시 얘기하는 거는 아이가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개념을 갖고 있는가. 네,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분수라든지 네. 뭐 통분이라든지 약수라든지 이런 어려운 개념들은 사실은 아이가 100%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반복 학습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너지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푸는 방법만 그냥 근데 풀기는 또 풀어요. 신기한 게 풀어요. 풀어요. 옆에 부모님이 이제 자 딱 가지고 와서 탁탁 치고 정말 신기한 게 이상한 문제들이 이상하게 풀려요. 근데 이제 연산을 넘어선 응용 문제들, 그렇죠. 심화 문제를 가는 네, 순간 네. 다 무너지죠. 근데 듣다 보니까 대표님 전공은 교육 쪽이 아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1, 2년도 아니고 그런 긴 시간 동안 특별히 수학 그리고 교육 쪽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인생을 바치신 거죠? 네. 네네네, 거의 바치신 돌이켜보면은 이제 인생의 반 정도를 바친 것 그쵸. 같아요. 네. 성인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쓰셨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교 때 많이들 이제 봉사활동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 좋은 봉사단체에서 보육원이라고 하는 데를 한 네네. 3년 이상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 가서 아이들이랑 되게 매주 놀아주고 네. 이런 과정을 이제 몇 년 동안 하게 되었고요. 네. 그게 이제 좀 계기가 돼서 이제 해외 봉사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가출 청소년들 상담 봉사가 또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1년, 2년 되게 길게 하다 보니까 뭔가 졸업할 때쯤 돼서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게 네. 결국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그 현장에서는 줄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꾸준히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배웠고 네. 뭔가 내가 이 컴퓨터 기술과 교육, 그동안 아이들 가르쳤던 경험들을 접목해가지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에 있어서
있어서 좀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아이들이 내가 수학을 못해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꿈을 포기하는 것들은 이바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게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게 10년이 됐고 저와 같이 아이들을 수학을 사랑하게 만들자 네. 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조금 네. 더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대표님과 그 팀 안에 또 수학 네.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셨죠. 저희가 뭐 영재원부터 수학을 5년, 10년 이상 아이들을 직접 현장에서 가르쳤던 분들이 아,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사실 현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저희 문을 두드려서 같이 몇 년 동안 연구하면서 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보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네.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학교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거는 소위 말하는 기초학습 부진아들이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반복적인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데 아직 안 된 아이들, 네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어플에서 구입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썼더니 좀 잘 따라온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아서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학교에서 연락을 주시면 기존 가격의 한 90% 이상 네. 저렴하게 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좀 이제 학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네. 있으시면은 네.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정말 너무 좋은 계기다라고 생각을 한 게 수학 상위 막 이런 애들 아. 있잖아요. 5% 1% 이런 애들은 이 문제집이 지겹건 칼라건 흑백이건 신경 안 쓰고 맞습니다, 그냥 잘해요, 맞습니다. 걔네들. 사실 그 친구들은 네. 최상위가 붙든 아니든 이미 너무 잘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칼라인지 종이질이 좋은지 문제집이 재밌게 생겼는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했는지 아닌지에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많이 받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수학에 좀 흥미를 가지고 그걸 더불어서 자신감까지 가질 수 있는 네, 계기가 되면 맞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할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네. 일부러 좀 어려운 걸 시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거 절대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연산이라든지 기초 개념서는 꼭 아이들에게는 한 번쯤은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첫 시작을 너무 어려운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네. 기초는 탄탄하게 편히 가려 그러면 저는 항상 시작은 네. 가장 쉬운 거 기초서, 개념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좀 그 다음 단계를 해나가는 거를 항상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플 안에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 들어있어요? 연산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초등학교의 70% 과정은 다 들어가 있는데 수학이 어려운 거는 이제 숫자랑 한글이 겹쳤을 때 이제 어렵거든요. 소금물 나오고 네. 뭐 꼭 아이들이 운동회를 가고 그리고 막 가로수가 띄엄띄엄 세워져 맞아. 있고 그거 너무 싫어요. 갑자기 기차를 탄다거나 네.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한 기초 개념은 네.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 아, 네, 그래서 네. 기초 개념서와 연산학습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개념 플러스 숫자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문제. 혹시 이거 무료 체험도 있어요? 네, 저희가 들어오시면은 3일 동안 무조건 다 무료로 해보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교육회사잖아요. 네.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무료로 계속 푸실 수 있으세요. 그거 회원 가입 안 해도 안 해도 한 문제? 한 단원씩 한 단원이요? 한 학기가 일반적으로 한 100개에서 200개 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제를 안 하시고도 꾸준히 저희 걸로 무료로 다 풀어보실 수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학습을 내가 좀 많이 하고 싶다. 네. 아니면 저희가 유료로 하시면은 정기적으로 뭐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조금 붙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걸로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유료 결제하시고 네. 무료로 쓰시는 분들도 몇만 명씩 있어요. 무료로도 활용이 가능한 데다가 무료 체험 해보고 애가 좋다 하면 맞습니다. 꾸준히 할 것 같으면 그때 결제를 해도 그때 늦지 결제하셔야죠. 네,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들이 이 정도는 알고 지도하시면 정말 아, 좋습니다 너무 좋죠. 하는 것들 오늘 알려주러 나오셨으니까요.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연산 개념을 쉽게 배우는 법 3가지 준비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뭔가요? 네,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데 실생활 소재를 활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초등학생 때 1 더하기 2 이런 것들은 실생활 소재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분수라든지 특히 방정식들 가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물체를 사용을 안 하세요. 네. 근데 양팔 저울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소라든지 아이들이 무게의 개념과 숫자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실생활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 더하기 1 방정식이 1학년 때부터 나와서 중학교 가면 X라는 네. 표현으로 하는데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쵸, X는. 그쵸. 네. 네모 더하기 1은
5다 이렇게 네. 됐을 때 이제 양팔절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그리시기만 하셔도 아이들이 이걸 올려봤을 때 이게 4고 여기가 5면은 이게 더 무거워 이렇게 알려주시기만 하셔도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건을 살 때 이 계산이라든지 네. 아이가 숫자와 실생활이 좀 연관되어 있다라는 네. 거를 익히는 순간부터 조금 더 연산을 재미있게 하는데 숫자는 숫자야, 맞아요. 실생활은 실생활이야. 이렇게 이게 연관이 안 되는 순간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해력이 절대 부족한 아이들은 정말 소수고 이 마음이 이미 멀어진 것.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미 멀어진 마음을 아이들이 숫자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실생활을 많이 접목해보자 얘기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실생활에서 수학적인 포인트들이 나올 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에서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분수인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분수에서 포기하시는데 네. 그 이유가 부모님들도 분수가 사실 어렵거든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잖아요. 네. 처음 분수를 배우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아이들 기준에서는 네. 8분의 2가 돼야 되는 그렇죠. 게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 정상이다. 네. 그때 꼭 아이한테 시각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한번. 그러면 아이가 이거를 그려보고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이 아이가 개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기 때문에 일단 화가 나게 되고 왜 이해 못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남편분 머리를 닮았다, 내 머리를 닮았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는 이과인데 얘 왜 이래? 막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느꼈던 게 네. 특히 분수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소수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그것들을 소수라는 게 1이 10개로 나눠진 것들. 그렇죠. 그리고 분수라는 게 4분의 1의 아래 이 분모라는 게 이제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들을 아이가 동그라미 또는 네모 이렇게 그려가지고 두 개가 색칠이 되는 과정을 한 번만이라도 익히면은 금방 넘어가는데 이게 이 다음 학년에 넘어가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로 넘어가면 정말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배울 때는 시각적으로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는지 맞아요. 좀 부모님이 조금 뒤에서 이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좀 맞아요. 얘기를 드리고 실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개념 설명들이 교과서에 수학 교과서에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교과서를 등한시하고 연산 문제집만 가지고 갈 경우에는 그 개념을 모르는 채로 그냥 계속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네. 교과서가 정말 잘 돼 있는데 이 교과서가 어떻게 보면 양이 좀 적어요. 교과서에 지도서가 있으세요. 지도서에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조금 못한다 이러면 개념서와 지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네. 지도서에는 시각적으로 예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들어갈 때는 꼭 시각적으로 한 네. 번 정도는 아이한테 좀 설명해 주시거나 설명을 들어보는 거 좀 네.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어떤 방법인가요? 이게 사실 많이 어려운데 네. 수학 개념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이 개통학습, 네. 뭐 연계가 잘 돼야 되는 학습이다. 네. 이런 것들은 이미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덧셈과 뺄셈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분수와 소수가 어떻게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고, 네. 값은 같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좀 이렇게 찝어주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네. 조금 더 빠르게 문제에 집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들 놓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 단원이 어렵다. 그러면 꼭 앞단원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시면은 그 앞단원에서 충분히 배웠을 때 뒷단원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단원을 나가시는 거 이렇게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방법도 배웠어요. 뭐 어플도 좋아요. 문제집도 많아요. 애도 좀 협조하는데, 그런데 엄마표 학습을 자꾸 포기하세요. 네. 엄마표 학습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표 학습을 저는 아이들이 경험은 해봐야 된다. 엄마도.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거를 좀 열기 전에 미리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엄마표 학습의 장점이 전 정말 많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로 이 아이 맞춤이 저는 엄마표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엄마표 학습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엄마 기준으로 엄마표 학습이 돼버리거든요. 나의 기준. 그래서 이 엄마표 학습은 내 기준이 아니라 아이 기준이다라는 것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쉽지는 않으세요. 그럼 이제 엄마표 학습이란 말을 바꾸면 아이 맞춤형 학습.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표 학습보다는 아이 맞춤형 학습 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 좀 해주시면은 네.
사실은 뭐 저희 어플리케이션 많은 학원 이런 데 안 나가셔도 네. 천천히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얘기 드리고 싶고 네. 그래도 이제 포기하시는 이유 역시 첫 번째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아, 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엄마표 학습을 하면은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내가 하세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만나봤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세요. 가만히 아이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혹시나 아이가 못하면은 코칭이죠. 티칭이 아니라 그렇죠. 더 쉬운 문제집을 준다거나 아. 아니면은 다른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거나 전략을 수정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조금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아이한테 좀 시간을 주고 방법을 바꿔보시면은 네. 언젠간 아이가 결국엔 돌아가요. 이 앞순간에서 나는 무조건 빠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내비게이션이 되자 내가 네. 아이한테 친절하게 좀 가르쳐주자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기대되네요. 두 번째 뭘까요? 두 네. 번째가 이제 어머니의 감정 조절 실패가 아, 있습니다. 네, 나왔나요? 감정. 네. 네. 아이들이 처음에 1학년, 2학년 때는 아이가 화를 내면은 그래도 끌고 올 수 있어요. 탁 치고 화내고 네, 소리 지르면은 네, 애가 울면서라도 연산학습을 하게 되니까 풀어요. 부모님이 거기에 익숙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아요.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은 네.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게 되고 네.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위계질서라는 걸 배워요. 위계질서를 배우면은 엄마랑 학습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를 때 엄마가 화를 내죠. 그러면 반항이 조금씩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학년, 4학년, 5학년 때 학습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부모님한테 틱틱댄다거나 투덜댄다거나 비꼰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결국엔 다 엄마표 학습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가 화내는 거는 자기가 참아놨다가 몰래 다른 데서 풀어요. 그러면 아이랑 성격이 더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괜히 시작했다 엄마표 학습.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화를 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은 사춘기가 빨리 왔어요 라는 부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표님 지금 굉장히 좀 뜨끔한 말씀하셨는데요. 엄마들이 화를 내서 아이들을 공부를 착착시키다 보면 본인의 행동에 무감각해져요. 맞아요.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거예요. 익숙해지신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몰라요. 모르세요? 네, 내 모습을 내가 못 보잖아요. 근데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당장 중단을 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3학년, 4학년, 5학년 됐을 때 그럼요. 갈 길이 뭔데 네, 지금.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네.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네. 코칭과 감정 조절. 세 마지막은 번째로는 뭘까요? 많은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 피드백이 굉장히 아이의 지속적인 학습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부모님들의 얘기 중에서는 이건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거를 너무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애들은 지금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뭔 소리? 약간 네. 이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내에서 랭킹 제도 아니면 뭐 아바타 키우기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작은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일종의 보상이죠. 맞습니다. 앱 내에서 눈에 보이는 등급이 달라지고 뭔가를 맞습니다.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앱에 활용하셨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꼭 앱이 아니어도 부모님들이 네. 아이가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어떤 단원 잘 끝났으면은 평소에 사주더라도 너가 이걸 잘했으니까 그렇죠. 너가 먹고 싶어하는 과자를 사봐. 굳이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해서라도 네. 잘했네 칭찬해주고 작은 피드백이 쌓였을 때 네. 결국에는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나중에는 피드백 없이도 아이가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 연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런 작은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냥 다른 집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해? 너도 해. 자기 맞아요.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그거 비정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엄마표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들을 거꾸로 생각하면 요거만 잘 다스리고 조절하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좋은 어플리케이션과 이런 시스템들, 많은 좋은 문제집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면서 엄마표가 아니라 아이 맞춤형. 아이 맞추면. 네, 아이 맞춤형 학습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혜택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혜택? 저희가 네. 저희가 이번에 슬초 카페 통해서 네. 구독자분들에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좀 구입할 수 있는 되게 파격적인 가격을 네, 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마 회사가 망할 때까지는 이 가격이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하게 나왔고 뭐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무조건 결제하지 마세요. 네, 그거 맞습니다. 진짜 안 좋아요. 체험학습 꼭 해보시고요. 무료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는 상태에서
중에서 이거는 좀 활용할 수 있겠다 하시면 그때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님들을 비롯한 현장의 선생님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결국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어머니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 고생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생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네. 좀 덜 수 있는 그런 연산 문제집을 앞으로도 좀 열심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산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이 맞춤형 학습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